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전 남편과 사내 연애 커플로 결혼까지 꼴이 난 케이스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8살이 많은 30대. 전 대학 졸업 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이었어요. 당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본부장 자리에까지 오른 남편은 소위 말하는 츤데레였죠. 미씨, 아직도 퇴근 안 했어요? 네, 입력 실수가 있어서 이것만 하고 가려고 했어요. 에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사수는? 미씨 사수 도영씨 아니에요? 도영씨는 어쩌고 미씨 혼자 이러고 있어요? 아, 강대리님은 오늘 집에 일이 있어서 먼저 퇴근하셨고, 또 제 실수 때문에 같이 남아달라고 하기에도 죄송하고 그래서. 아, 지금 나한테 떠들 시간에 타이핑하면 벌써 20개는 더 입력했겠다. 아, 죄송합니다. 아, 비켜봐요. 아유, 무슨 손은 또 이렇게 굼떠. 아,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 빨리 하고 빨리 가야 맛있는 거 먹지. 이번에 역 앞에 새로 생긴 라면집 안 갈 거예요? 와, 데려가 주시게요? 데려가긴 뭘 데려가. 미희씨 자기 발로 걸어가야지. 사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말단 사원은 본부장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게 정상이거든요. 하지만 당시 저에겐 언감생심, 높으신 본부장님이었던 남편은 이렇게 툴툴대는 얄미운 말투로 일관하면서도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저를 챙겨주셨고, 제가 야근을 하는 날에는 굳이 또 제 일을 같이 해주고, 밤늦게 여자 혼자 쌀쌀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라며 늦은 저녁을 사주시거나 집까지 태워다 주시거나 하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 입사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사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도록 빠른 거라서 아무 사이도 아닌 둘 사이가 사귀는 것처럼 기정사실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저기 요즘 회사에 소문 도는 거 아세요? 소문? 아니, 미씨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소문이나 개고 다녀요? 아, 그게 아니라 소문 당사자가 저하고 본부장님이라 혹시 모르고 계시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무슨 소문인데? 저하고 본부장님하고 사귄다는 그런 소문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렇게 저 도와주시는 거 이제 좀 자제하시는 게. 사귀면 안 되나? 네. 아, 네? 미씨, 나 싫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본부장님이 입사한 지 몇 달 되지도 않는 신입사원이랑 와, 그럼 미 씨는 내가 본부장이 아니라 평직원이었으면 거들떠도 안 봤다는 소리네.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싸가지 밥 말아먹은 말투였는데, 그땐 어쩜 그렇게 멋지고 박력 있게 들리던지. 암튼 지금 생각해도 웃을 정도로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상태였던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저와 본부장님은 어영부영 사귀는 사이가 됐어요. 기왕 소문난 거 진짜로 사귀면 되지 하고 말하는 본부장님의 논리가 좀 이상하긴 했어도, 저 역시 투덜대면서도 저도 모르고 있던 사소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주고 은근슬쩍 다정한 면도 있는 그 사람이 싫지 않았거든요. 그땐 워낙 정신팔세가 없는 우당탕탕 신입사원 시절이라 잘 몰랐는데, 제가 입사 초기부터 본부장님과 그런 소문이 난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본부장님이 평소 직원들에게 엄한 편이면서도 은근슬쩍 츤데레처럼 잘 해주는 거야 유명했지만, 저한테 해주는 것처럼 유별나게 잘해주는 사람은 없었고, 특히 여직원들은 땀만 품지 않도록 적절한 선을 그으면서 단둘이 식사하는 것보단 차라리 팀원 전체를 데리고 가서 포상 회식 같은 걸 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전 그냥 본부장님이 어영부영 실수도 많은 절 그냥 두고 보기 답답해서 챙겨주시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처음부터 절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다고 다른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물론 진실은 본인만 알겠지만요. 물론 본부장님은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분하시는 분이었어서 일할 때는 정말 칼 같은 면이 있었기에
제가 여자친구라고 해서 특별히 이득을 보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다면 젊은 나이에 직원들 모두의 존경을 받으면서 본부장 자리에까지 오르지도 못하셨겠죠. 이거 미 씨가 올린 서류죠. 어, 어떻게 하셨어요? 필체 보면 몰라요. 하루 이틀 보는 사이인가. 근데 뭐 문제 있나요? 오죽하면 내가 일하다 말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문제 서류 본부장이 직접 수정 요청하러 오는 회사가 세상에 어딨어. 먹고 살기 힘들다 정말. 죄송해요. 지금 바로 수정할게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려주시면 더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상사한테 혼나고 있는데 웃네? 그러지 마시고 어디가 잘못됐는데요. 지금 바로 수정할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회사 일에도 적응하고 연인이자 상사인 본부장님의 툴툴대는 말투에도 완벽 적응해서 제 마음에도 여유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때쯤부터 저와 남편은 사내 유명 커플이 되었어요. 둘이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이는 엄청 좋고 천하의 본부장한테 기죽지 않고 꼬박꼬박 할 말 다 하는 강철의 여인이 있다고 타 부서에까지 소문이 쫙 퍼졌더라고요. 미씨 너무 부럽다. 본부장 능력 있어. 인물 좋아. 성격은 왜? 본부장님 성격도 저 정도면 좋은 거지. 그래도 말투가 너무 세지 않아? 멘탈 약한 사람은 바사삭 할 것 같은데? 자꾸 듣다 보면 귀여워. 어머머머, 와, 눈 꼬이셔서 못 봐주겠네. 저 역시 저만의 실력을 인정받아 대리 직급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고 어느새 제 나이도 꽉 채운 30, 본부장님도 곧 40을 앞둔 나이가 됐어요. 4년의 교제 기간 동안 여느 연인들처럼 크고 작은 다툼이야 물론 있었지만 특별히 위기랄 것도 없이 나름대로 순탄한 연애를 해왔던 저희는 연애 4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본부장님의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을 더는 미룰 수가 없었고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언젠가 어차피 누군가와 해야 한다면 난 다른 사람은 싫어. 미 씨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참 멋도 없고 툴툴대는 말투도 그대로였지만 그래도 그게 그 사람만의 매력이고 또 거짓말 못하고 솔직한 점이 좋은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과정은 연애 과정처럼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 반대를 하고 나서신 거예요. 그래도 중견기업 본부장식이나 되는 사람이 팀장급이나 대기업 사원도 아닌 같은 회사 대리에 새파랗게 여린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니 성에 안 차실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태수야, 엄마가 항상 누누이 말하잖니. 사람은 급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야 하는 법이라고. 어디 급 떨어지게 저런 걸. 그렇다고 얼굴이 이뻐, 집안이 좋아, 학벌이 좋아, 고만고만한 외모에 고만고만한 대학에 집안은 볼 것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수준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니? 어머니, 그래도 제가 이래봬도 요리 하나는 끝내주게 잘해요. 어머니 궁중떡볶이 좋아하신다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오늘 어머님 궁중떡볶이 직접 해드리려고 이렇게 장까지 봐왔는데 일단 한번 맛보고 쫓아내실지 결정하세요. 어머머머머, 이거 완전 불려시 아니야? 어머 세상에. 솔직히 말해서 저 애교요? 없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무덤덤한 성격들이라 저 역시 막 콧소리 내고 몸 베베 꼬고 그런 건 제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못하는 성미거든요. 그래도 전 시어머니 되실 분에게 최대한 잘 보여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일명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작전으로 나가서 코미디언처럼 과장된 목소리와 몸짓으로 정말 평생 떨어볼 애교를 어머니께 다 떨었던 것 같아요. 남편 역시 어머니가 고집이 워낙 세신 분이어서 저 고집 어찌 꺾을지 고민이 된다고 말하곤 했지만 저의 끝발나는 노력에 감동받았는지
주말이고 평일이고 없이 시댁을 찾아가 어머니께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절 물심양면 지원 사격해줬죠. 결국 1년 만에 결혼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유, 귀찮아 죽겠어. 알았어. 저 결혼 허락해 줄 테니까 제발 주말마다 쳐들어오지 좀 마. 아유, 진짜. 오늘은 동네 사모들이랑 꽃나들이 보러 가려고 했는데 아유, 또 너 찾아오는 바람에 붙들렸잖아.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수제 짜장면 드시고 저희랑 같이 꽃놀이 가실래요? 제가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됐어. 너랑 같이 있으면 말이 많아서 머리가 다 울린다. 결혼은 내 마지못해 허락하지만 나한테 뭐 예쁨 받고 사랑받고 그런 건 기대하지도 마. 알았어? 아이, 어머니, 사랑은 제가 드려야죠. 아이고, 못 살아. 태수야, 얘 좀 말려봐라. 닭살도 다 미치겠어, 정말. 당시엔 모든 것이 밝고 아름답게만 보이던 시절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겠다는 것에 들떠 모든 게 순한 맛으로 보였던 걸까요? 당시에 전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마저도 남편처럼 츤데레 기질이 있어 귀여우시다며 모든 걸 좋게만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나이 32, 남편 나이 꽉 채운 40에 식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나이가 있다 보니 제가 당장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갖길 원하셨지만 저희 부부는 아직 돈을 좀 더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아 앞으로 2년 정도는 제가 더 일을 해보고 승진이 막히면 그때 사직서를 내는 것으로 합의를 봤죠. 어머니가 저에겐 끝없이 툴툴대도 그래도 아들에겐 약한 분이셨던 모양인지 제가 말할 땐 씨알도 안 먹히던 말이 남편이 말하자 한 방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후 6개월도 안 되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 회사는 개혁 시즌이니 뭐니 해서 인사동과 부서 신설, 합병 등이 많은 철이었고 사업 확장으로 인해 지방의 지부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새로 설립한 지부의 임시 대표로 본부장이었던 남편이 발령나게 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전 남편이 거절해 주길 바랬는데 훨씬 좋은 조건의 임시이긴 해도 대표로 승진할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기에 차마 말이나 꺼내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게 맞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싶다는 제 욕심만으로 남편의 출세길을 막아서야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인사동으로 인해 지방집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한참 혼란스러운 와중에 저까지 그만두면 남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게 뻔해서 전 따라가지도 못했고 그렇게 신혼 초부터 주말 부부로 지내는 일이 발생하고 만 것이죠. 문제는 하나가 더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결혼 전엔 좀 틱틱거리는 성격이긴 해도 세심하고 다정하게 챙겨주면서 오다 주었다를 시전하던 남편이 결혼 후에는 오면서 버렸다로 돌변한 거 있죠. 남편 여자 할 것 없이 결혼하면 안면 몰수하고 변하는 사람들이 많다지만 남편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서로 시간이 맞아야 일주일에 겨우 하루나 이틀을 만났는데 남편은 집에 와도 계속 노트북으로 일만 하거나 휴대폰으로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기만 하고 저와는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죠. 오늘은 뭐 해 먹을까? 당신 온다고 해서 내가 장도 든든히 봐놨어. 귀찮은데 그냥 시켜 먹어. 음식 하려면 시간 걸리잖아. 나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음식 될 때까지 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 난 빨리 먹고 빨리 일하고 빨리 자고 싶어. 요즘 지부 설립 초기 단계라 눈코 틀 수 없이 바쁜 거 몰라? 당신이 하도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거 아니야, 내가. 난 그냥 일주일 내내 당신 못 봤으니까 보고 싶어서 그랬지. 그러니까 그게 민폐라고. 민폐 몰라? 나한테 민폐라는 게 아니라 지부에 있는 다른 직원들도 내가 오늘 주말 출근할 거 안 하고 여기 있으니까 업무량이 더 늘었을 거란 생각 안 해? 그럼 진작에 이야기를 해주지 그랬어. 바빠서 이번 주는 못 온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닌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당신 입사 몇 년 차야?
당신도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 그걸 몰라? 어? 그걸 꼭 말해줘야 알아? 그렇습니다. 남편은 츤데레에서 데레는 사라지고 층만 남은 투덜이 스머프가 되어버렸고 처음엔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밀려 들어오는 업무량을 감당해야 하는 남편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하려던 저 역시 서서히 한계가 왔죠. 어느 날은 진지하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너무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뭐랄까, 예전보다 말도 더 거칠어진 것 같고 전엔 기념일 같은 거 아니더라도 사소하게 잘 챙겨줬었잖아. 요즘은 외식도 귀찮고 피곤하다고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바쁘고 힘든 건 알지만 요즘 부쩍 날카로워진 느낌도 있고 그게 내 매력이라고 물고 빨고 할 때는 언제고? 꼭 표현을 그렇게 해야 해? 당신 전엔 그런 저속한 표현 안 썼잖아. 볼장 다 본 사이에 내가 아직도 네 앞에서 내숭 떨어야 해? 아, 제발 작작 좀 해라. 일도 피곤해 죽겠는데 왜 이러냐? 말 그대로 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었던 모습들은 그냥 새발에 피었던 거죠. 본색을 드러낸 남편은 전보다 더 거침없이 말을 내뱉기 시작했고 남편의 표현 그대로 결혼까지 해서 볼장 다 본 마당에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생각한 모양인지 남편의 방치 플레이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집으로 내려가고 나서부턴 시어머니까지 절 괴롭히는데 가세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편이 시어머니가 저에게 망발을 하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방패의 역할을 해주었는데 그런 남편이 없으니 마금대로 부려먹기 시작한 거죠. 예, 오늘 사모 모임 우리 집에서 하니까 상 좀 봐야겠다. 5시까지 집으로 와. 어머니, 오늘 평일이에요. 저 지금 근무 중인데. 이게 지금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하니?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어디다 쓸래? 네 뒷간 닦는 데 쓸 거야? 참말 말고 튀어와. 아휴, 이게 아주 결혼했다고 볼장 다 받다 셈치고 싶은가? 알랑거리던 여우짓거리는 그만두기로 한 거니?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팀장님께 반찬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그 더러운 말본세를 남편이 누구한테 배웠는지 딱 감이 오시죠. 시어머니는 이게 한번 먹히기 시작하자 이젠 무슨 모임이라는 핑계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서 밥을 짓게 하셨고 제가 근무 중이라 못 간다고 하면 칼퇴근하고 오라고 종용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정을 모를 회사 동료들도 제가 결혼 후에 사람이 변한 것 같다며 성실하고 추진력 있게 일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은근슬쩍 땡땡이 칠 궁리만 하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일감 넘기고 도망만 간다고 뒤에서 수근거리기 시작했죠. 평일엔 어머니 식모, 주말엔 백화점 투어를 다니시는 어머니의 짐꾼 노릇을 하며 전 점점 지쳐갔고 그렇게 아름다웠어야 할 신혼생활은 점점 퇴색되어 갔습니다. 참다 못한 전 남편에게 하소연했어요. 바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줄은 알아서 그동안 말 못하고 있었던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당신 말은 들으시잖아. 당신이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될까? 당신은 여자가 돼가지고 같은 여자 마음도 못 잡아? 이게 다 당신이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결혼한 지가 얼만데 아직도 이래. 내가 여자들 싸움에 일일이 나서서 중재해야겠어? 모양 빠지게? 아니 무슨 말이 그래. 어머니 행동이 도를 넘어서는 건 사실이잖아. 아 몰라. 나 지금 집우일만으로도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적당히 비 맞춰주고 죽어 살아. 괜히 네 문제로 어머니한테 전화 걸려오게 하면 나도 안 참을 거니까.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들어보자. 그래. 어쩔 건지. 그날은 정말 박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둘이 대체 무슨 작당이라도 한 건지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텀은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심지어 언제부턴간 저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조차 아까워해서 달에 20만 원 주고 퉁치려고 하더군요. 여보, 지금 이게 말이 돼?
당신 월급이 얼만데 아무리 객지 생활하느라 돈이 많이 든다지만 20만 원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돈 벌잖아. 무슨 돈 들 때가 많다고 생활비 내가 안 주면 망하는 것처럼 벌벌 떨고 있어. 여보, 이 집 관리비가 한 달에 50이 들어가. 이 돈 가지고는 관리비도 못 낸다는 거 알면서 왜 이래? 아휴, 그렇게 진작에 열심히 해서 진급 좀 하지 그랬냐? 뭐,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요새 대체 회사에서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당신 일째고 다닌다고 나한테까지 이야기가 들려. 지금 남편이 지부 대표이사인데 남편 얼굴에 먹칠하려는 거야 뭐야? 당신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내 입지도 좁아진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선 어디까지나 여전히 츤츤대면서도 일도 확실히 하고 직원들도 잘 챙기는 멋진 상사였고, 전 결혼 후에 태도가 달라진 취집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난 요즘 한 달에 한 번도 집에 갈까 말까인데 내가 관리비까지 내주는 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아? 난 그래도 최소한 남편으로서의 도리는 하겠다고 그거라도 보낸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저번처럼 제가 언성을 더 높였다간 큰 싸움으로 번질 것이 뻔했고, 아직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던 전 그렇게 되면 남편이 더욱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될 것 같아 참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카드는 대부분 본인이 관리하지만 신혼 초에 만든 카드 중에 사용 내역 메시지가 제 폰으로 오도록 되어 있는 카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심한 밤에 문자가 한 통 온 겁니다. 바로 그 카드로 남편이 5박 6일 프랑스행 왕복 티켓을 끊었다는 알림 메시지였죠. 전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절대 다놓고 남편을 의심했던 건 아니었어요. 요즘 카드 도용을 이용한 사기도 많다고 하고 걱정이 먼저 앞섰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 외였습니다. 여보, 이런 메시지가 왔는데 당신이 예매한 거 맞아? 와, 너 작작 좀 해라 진짜. 이젠 의부증 증상까지 보이냐? 그게 무슨 말이야. 난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건데. 그건 그냥 내 친구가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티켓팅 좀 대신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거든. 너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나. 하나만 해라, 하나만. 남편은 그렇게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곤 전화를 툭 끊어버렸죠. 전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지만 남편의 이런 태도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어서 분을 삭히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후 통역가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희야, 나 지금 출국 수속 밟으려고 인천공항 와 있는데 남편 혹시 해외 출장 가니? 아니, 남편 지방지부 임시 대표이사로 발령나서 거기 있잖아. 뜬금없이 왜? 이거 내가 실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넌 내 친구니까 네 남편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내가 조금 전 라운지에서 봤거든. 아는 척 하려다가 전화가 와서 못했는데 너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남편 회사에 잘 있는지. 잘못 봤겠지. 옆에 되게 어려 보이는 여자도 있었어. 둘이 팔짱도 끼고 있더라. 난 그냥 네 남편 직장 부하가 좀 과하게 사교성 있나 보다 그랬는데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봐. 전 친구에게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지만 바로 회사에 전화해 확인하였고, 남편이 오늘부터 7일의 포상 휴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겐 와이프와 여행을 갈 거라고 감쪽같이 거짓말까지 했더라고요. 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삭이며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그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남자가 큰일 하려면 여자 여럿 거느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니?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처첩을 수십씩 거느렸다는 역사 속 이야기도 몰라? 어머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막말로 장서방이 무슨 의자왕이라도 돼요? 삼천궁녀를 거느리게?
아유,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 남편도 청을 못 붙이고 밖에서 돌지. 여자가 그렇게 기가 세서 따박따박 어른한테 말대꾸까지 하고, 어? 아휴, 사르르르르 녹는 여자의 맛이 없어. 어처구니가 뇌 밖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 전 그대로 전화를 끊었고 바로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항공사 티켓을 예약하면서 온 문자에 탑승 시간이 적혀 있었던 게 기억났거든요. 그리고 대망의 귀국날, 전 일찌감치 공항에 나가 게이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회사요? 회사고 나발이고가 어디 있나요? 없는 병을 만들어서 병가를 내고 나왔죠. 따지고 보면 열불이나 화병 나서 죽기 직전이었으니 병은 병이네요. 역시나 친구가 본 그대로 남편은 저보다 몇 살은 어려 보이는 어린 여자를 옆구리에 착 끼곤 하하호호 웃으며 게이트를 나오더군요. 야! 제 목소리를 듣고 남편은 잠시나마 화들짝 놀란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여자 옆이라 가오라도 잡고 싶었던 모양인지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진짜 너 죽고 싶어서 환장했니? 뭐? 친구가 바빠서 티켓을 대신 끊어줘? 뭐? 의부증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 오늘 의부증 걸린 여자처럼 남편 한번 오지게 잡아보자. 너 이리 와. 아, 이 여자가 미쳤나 진짜. 아, 너 미절이야? 이제 스토커즈까지 하니? 아, 왜? 아예 연장이라도 하나 챙겨오지 그랬어? 어머머, 오빠, 사모님 너무 무섭다. 네가 이따위로 하니까 내가 너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남편은 외려 절 사이코패스 스토커 취급을 하며 그 사람 많은 공항에서 개소리를 왈왈 지저대고 있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 대꾸도 못하고 선 절, 두 사람은 여유만만하게 지나쳤습니다. 그 망할 상간녀는 일부러 제 어깨를 팍 치고 가기까지 하더군요. 이혼하고 싶으면 해. 내가 해줄게. 나도 마침 지겨 죽겠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 여기서 더 참으면 사람이 아니란 생각에 전 당장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재산 분할은 많이 받을 수 없었어도 그동안 제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재산 기여도를 상당 부분 인정받았고 망할 것들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 위자료까지 뜯어낸 덕분에 두둑하게 챙겨 나올 수 있었죠. 물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겠지만 그마저도 없었으면 전 정말 억울해서 미쳐버렸을 거예요. 이 미친놈이 회사엔 또 어떻게 소문을 냈는지 제가 이혼 소장을 내는 순간부터 또 회사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절 피하길래 회사에도 당당히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그딴 놈 밑에서 굴러가는 회사가 얼마나 오래 잘 가나 두고 보자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시원하고 달달하게 호박엿도 날려줬죠. 그렇게 3년의 결혼 생활, 저의 20대 청춘을 바친 회사와도 안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혼하면서 챙겨나온 돈으로 예전부터 꿈꾸고 있던 사업 아이템을 실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솔직히 전 남편에게 이 사업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지만 남편은 제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니 뜬구름 잡는 꿈이나 꾼다며 호되게 비웃곤 했거든요. 사실 전 미술에 관심이 많아 미대를 가고 싶었으나 사람이 좋아하는 걸 늘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림 실력만큼은 정말 꽝에 가까웠던 전 일찌감치 화가의 꿈을 접었고 어른이 되어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마음껏 감상하고 또 저처럼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들, 꿈을 접은 사람들이 있다면 편히 오고 가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드로잉 하우스 카페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그림을 감상하기도 하고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가 함께하는 그런 곳이요. 분노를 추진력과 등가 교환한 전 미친 듯이 사업 구상에만 매진했고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연구와 공부를 거듭해 드디어 카페로서도 드로잉 하우스로서도 부족함 없는 최적의 시설과 최적의 조건 그리고 입지를 갖춘 곳에 저만의 꿈을 오픈할 수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 어느새 제 나이는 30대 중반을 넘어 후반을 바라보는 시기가 되어 있었고 가게 오픈 첫날은 정말 지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사랑 그깟게 뭐라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아등바등 남자 하나에 미련하게 목을 맸나 싶은 것이 울컥 눈물이 치솟을 지경이더라고요. 저의 서름을 알아주기라도 한 건지 아니면 그동안 제가 꿈꿔왔던 것들이 허황된 것이 아님을 누군가 알려주고 싶었던 모양인지 가게는 오픈 첫 주부터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오픈빨인 줄 알았어요. 인스타 같은 곳에서 반짝 유행한 가게나 업종들이 그렇게 말 그대로 반짝 스타처럼 쉽게 뜨고 쉽게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운이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제 노력의 산물이었던 건지 제 가게는 오픈 6개월 차에도 1년 차에도 꾸준히 잘 되는 것을 넘어서서 점점 더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게 특유의 감성과 꿈을 알아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 전 정말 행복했죠. 젊다면 젊고 들었다면 들은 나이. 전 그렇게 썩은 사과 같던 지난 사랑은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매일같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자유롭게 드로잉하고 먹고 마시고 언제 어느 때든 지친 일상의 날개짓을 잠시나마 멈추고 쉬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를 살려 예약을 받지 않는 대신 손님은 널찍한 공간에 띄엄띄엄 놓은 테이블 수를 그대로 유지했고 웨이팅 없이 공석이 없으면 입장이 불가능하고 다음 손님을 위해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고 양보하는 미덕을 부탁드린다고 큼지막하게 안내판까지 써놓을 정도가 되었죠. 매번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들을 본 전 너무나도 마음이 쓰이고 좋지 않았고 가게는 날마다 흥해 전 그야말로 박리다매를 실천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카페에 입장료를 받는 곳은 없잖아요. 하지만 전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간단하게 드로잉 연습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작품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대신 소정의 입장료를 받고 있었어요. 돈맛을 보고 초심을 잃었냐고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사업 디자인이 그랬고 대신 전 커피와 디저트를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놓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만의 감성, 저만의 꿈을 알아주고 찾아주셨고 급속도로 성장한 제 사업은 처음에 3층 건물의 2층 매장을 빌려 시작했던 것이 어느새 2년 반 만에 3층 건물 전체를 임대해서 할 정도로 엄청나게 확장되었죠. 1층과 2층은 드로잉 카페, 3층은 다양한 계층의 손님들께서 임대하여 이벤트를 여실 수 있는 이벤트 카페로 성장했고 어느새 전 과거의 아픔 따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무나 바쁘고 벅차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그 망할 전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말도 마세요. 전 직장에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던 몇몇 동료와는 아직 연락을 하고 가끔 가게에 놀러도 와주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관이더라고요. 그때 그 전 남편의 팔짱을 끼고 요사스러운 짓을 해대던 여자애는 무개념에 낭비벽이 엄청나게 심한 애라 전 남편의 억대 연봉으로도 커버가 불가능할 정도로 명품 사냥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해외여행을 나갈 정도로 사치를 부리는 여자라고 합니다. 이걸 제 직장 동료가 알고 있는 이유는 피해자가 제 전 남편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었는데다가 다른 남성 피해자들이 회사로 찾아와 개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일파만파 소문이 쫙 퍼지는 바람에 그동안 전 남편이 이혼에 대해서 거짓말해온 것들까지 모조리 들통이 났다고 해요. 전 남편은 도리어 회사 사람들에게 결혼하더니 아내가 변했다. 전보다 사치가 심해지고 집안일도 회사일도 게을러지는 것 같다. 아무래도 돈 많이 버는 남자 만나 취직하려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다고 이간질을 하며 서서히 절 회사에서 밀어내고 있었고 실제로 제가 전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업무에 불성실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에 동료들은 그걸 사실로 믿고 절 좋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의 불륜 때문이었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고 전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난 이후로 여자와 희희낙낙 회사 째고 휴가 내고 연차 내고 그 바쁜 시기에 여행이나 다니며 노닥거리고 다녔는데다가 럽스타그램인지 뭔지까지 시작해 그걸 숨기지도 않았다더군요. 결국 안 그래도 서서히 사내 평판이 깎이고 있던 차에 위에 저 사건이 대차게 터져버렸고 전 남편 놈은 임원회의를 수집시킬 정도로 골칫덩이가 되어 있었던지라
결국 해임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인간 말종의 몰락은 끝이 없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뒷이야기가 더 있더라고요. 전 남편이 임시 대표이사로 재임하며 억대 연봉을 받던 당시 그때 만나게 된 그 꽃뱀 같은 여잔 당연히 전 남편의 돈만을 노리고 만났을 테니 실직자 신세가 된 전 남편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떠났고, 이 멍청한 남잔 그 여자에게 명품백과 사치스러운 호화 해외여행만 선물한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이름으로 오피스텔에 차까지 뽑아줬다더라고요. 심지어 그 오피스텔은 저와 이혼하기 전에 저 몰래 대출을 내서 해준 것으로 그 여자가 그걸 싹 들고 날랐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야말로 패가망신 당한 거죠. 흥청망청 놀면서 결혼 전후 모아둔 돈까지 모두 탕진한 것으로도 모자라 큰 빚까지 지게 된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은 상황이었고, 업계의 소문이 쫙 퍼지는 바람에 재취직도 쉽지 않아 쩔쩔매고 있다고 해요. 사실 전 남편 나이면 회사 임원급에 앉아 이제 은퇴를 바라보고 있어야 할 나이인데 누가 연봉은 터무니없이 높으면서 평판은 최악인 사람을 쓰려고 하겠어요. 치킨집이나 차려야 할 판인데 그럴 돈도 없으니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 강 이사님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맞다. 이제 이사님 아니지 참. 아무튼 내가 듣기론 여기저기 아는 사람 다 전화 돌려서 돈 빌리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어. 한땐 모든 여직원의 테리우스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참. 인생사 세웅지마야, 그치? 난 그런 인간을 데리고 살아봤잖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미천이 드러난 거야. 그동안 그 추악한 욕심과 허영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지. 그게 더 무섭네. 여기저기 돈 빌리며 다닌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니 솔직히 말해서 이젠 통쾌한 게 아니라 짠한 수준이더라고요. 정말 전 직장 동료의 말처럼 인간이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정말 사람이라면 겸손을 항시 머리에 새기고 몸으로 터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 딱인 것 같아요. 겸양이라는 것을 모르고 삶을 살았으니 결국 그렇게 미천이 드러나 모두에게 버림받은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전 직장 동료와의 통화 이후 워낙 사업 확장으로 일이 바쁘고 하다 보니 잊고 지냈는데, 글쎄 이치가 제가 사업한다는 소식은 또 어디서 누구에게 들었는지, 심지어 자기 엄마까지 대동해서 나타났더라고요. 전 그때 사업 문제로 잠시 미팅을 나가 있어서 가게에 없었는데 직원에게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웬 아저씨랑 할머니 한 분이 와서 사장 나오라고 소리를 지며 깽판을 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그 인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미팅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전 상대방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매장에 가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대충 둘러대고 모셔갔죠. 물론 사업상 중요한 분들에게 그런 험한 꼴을 보여주는 것도 수치라면 수치겠지만 제 직원들이며 손님들이며 저의 소중한 꿈과 희망이 담긴 곳을 그 인간들이 더럽히면 난장판 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인간들은 절 보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주제도 모르고 말이죠. 아니 어디 여자가 돼서 남정네들을 바글바글 끌고 들어와? 네 시어미랑 남편이 보이지도 않는 거냐? 어디서 그런 되먹지 않은 짓거리를 하고 다녀? 그리고 치마는 또 그게 뭐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처녀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야? 중고품 주제에. 에휴, 하고 다니는 꼬라지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천박해지는구나. 어머, 이 아주머니가 노망이 드셨나? 누가 제 시어머니고 누가 제 남편인데요. 저 남편 없어요. 시어머니도 없고요. 제 마음속에서 죽은 지 아주 오래됐거든요. 이 미친 것이 어디 감히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이려 들어? 네가 오랜만에 보더니 정신 못 차리고 날뛰는구나. 저기요 아줌마, 지금 한 발언들 성희롱인 건 아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가 어쩌니 치마 길이가 어쩌니 그런 천박하고 저속한 말을 함부로 하실 수 있는 거죠? 믿을 수가 없네. 요즘도 이렇게 덜 떨어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다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얼굴을 보니 또 울컥하고 치밀어 올라서
저도 모르게 그대로 말로 대갚아주고 말았죠. 물론 후회 따위는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 남정네들이란 바로 사업차 저와 미팅을 한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님과 직원들로 당연히 저와는 사적으로 단 1글램의 관계도 없는 비즈니스 관계였고 본인들도 같이 모욕을 들은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표정이 너무 좋지 않으셔서 전 대신 사과를 드리고 3층 매장으로 그분들을 안내해드리라고 직원을 통해 먼저 올려보낸 뒤에서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부추기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전 남편을 흘끗 쳐다봤죠. 그 유명한 공포의 주둥이는 어쩌고 그렇게 엄마 치마폭 뒤에 숨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고 있어요? 나한테 볼 일 있어서 온 거 아닌가? 아니, 그게 이게 끝까지 남편한테 퍼르장머리 없이.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잊으셨어요? 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야 헛기침을 몇 번 하곤 조금 민망한 듯 주위를 둘러보곤 직원들을 하인 부르듯이 부르더니 커피를 한 잔 내오라고 자기 집 안방처럼 떵떵거리기 시작했죠. 나 참, 인간이 몰라의 쓴맛을 보고도 뉘우침이 없다니. 정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그 말이 딱이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쫓아내보내고 싶었지만 저렇게 몸 아려운 강아지처럼 굴면서 일부러 찾아온 게 분명히 뭔가 꿍꿍이 속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뭐라고 짓거리는지 들어라도 보려고 자리에 앉혔어요. 미씨 사업 성공했다더니 정말이네. 손님도 많고 3층 건물 통째로 임대해서 운영한다는 게 사실이야? 헤어진 전부인 사업이 왜 그렇게 궁금하실까? 뭐 물어보니 대답은 해줄게. 3층 건물 전부 임대가 아니라 내 소유야. 몇 달 전에 내가 건물 통째로 인수했거든. 아이고 곰뱅이도 고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참. 어머니 좀 그만하시라니까요. 미씨, 내가 오늘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고 사실 미씨 이 사업 시작할 수 있게 된 계기 자체가 내가 준 투자금 덕분이었잖아. 그럼 아니면 뭐 쥐꼬리만한 봉급이나 받던 니년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겠어?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나 하고 있었겠지. 대충 눈치가 오시죠? 저에게 돈 구걸하려 온 거였어요. 그것도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한 것과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로 뜯긴 걸 투자금이라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사기를 치면서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뭐 이자를 붙여서 달라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원금 회수라도 할 수 있게 해주면 고맙겠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내가 좀 힘들어서. 아니, 넌 이런 애한테 뭘 그렇게 굽신거리니? 긴 말할 것 없다. 당장 내 아들 돈 토로 내놔.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떡하시려고요? 가게를 업기라도 하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기물파손의 영업방해 협박죄까지. 또 저한테 돈 주시게 생겼네요. 뭐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는데 어쩜 당신은 사람이 변하질 않네. 뭐 나한테 투자금을 줬어? 누가? 당신이? 미쳤어? 조기침해 왔어?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이혼 소송으로 인한 재산 분할로 정당하게 내 고생을 인정받은 게 어떻게 해서 투자금으로 둔갑할 수 있는 건데? 그건 투자금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그 말도 안 되는 폐악질에 허비한 내 세월과 마음의 상처를 보상하기 위해 받은 돈이었어. 아니, 나도 이젠 그 여자랑 헤어졌고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 그래, 우리 다시 합치면 어떨까? 당신 전부터 아이도 가지고 싶어 했잖아. 아직 재혼도 안 했지? 나 역시 당신이 많이 그리웠어. 그러니까 우리 어디서 이렇게 개가 잘 짖나 몰라? 전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던 들을 것도 없었죠. 형편이 딱해 보이니까 커피와 디저트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조용히 먹고 얌전히 돌아가세요. 뭐라고? 이게... 그리고 아까 여자가 어쩌고 남정네들이 어쩌고 하셨죠? 그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남자가 큰일 하려면 여자 여럿 거느려야 한다였나? 그러니까 여자도 큰일 하려면 남자 둘셋 정도는 옆구리에 끼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억 하고 뒷목 잡고 쓰러지신 전 시어머니를 향해 전 유유자적하게 웃으며 손까지 흔들어 드렸습니다. 그럼 전 이만 신사분들이 기다리셔서요. 그 뒤로도 전 남편은 돈에 미련을 못 버린 모양인지 몇 번인가 구걸하러 매장을 찾아왔지만 제가 직원들에게 일러둔 덕분에 그때마다 경찰을 불러 쫓아냈더니 그 뒤론 잘 안 오게 되더라고요. 참 인생사 세용지마. 전 직장 동료의 그 말이 왜 이렇게 뇌리를 맴도는지요. 고생 끝에 낙이 오고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말. 우리 모두 잊지 말고 살아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